만약 대행사에서 상담을 했는데 이걸 추천했다? 그러면 그 대행사는 좀 걸러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 마케팅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걸 뽑으라면은 저는 이거예요. 일단 3개월 정도 빡 해놓고 그 뒤로는 3개월에 뭐 한 번 정도? 이 정도만 확인하면 끝이죠. 초반에 세팅 빡 하면 그 뒤로 관리할 것도 없고 끝이거든요. 솔직히 마케팅을 맡기려고 하면 그닥 믿음이 안 가는 건 사실이죠. 저는 뭐 학원, 음식점, 부동산 이런 자영업을 먼저 했다 보니까 이 마케팅 대행사라는 회사 자체가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에 나를 뭐 아니면 내 회사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알려준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은 거죠. 제가 학원 할 때 일인데요. 수능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쫙 빠졌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마케팅 대행사라는 곳이랑 상담을 해봤어요. 근데 오자마자 한 달에 뭐 몇 명 보장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근거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라던가 아니면 이 방법이 왜 이렇게 학생이 올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를 믿으래. 그게 다야. 이걸 근데 믿는 사람이 오늘은 학원부터 음식점, 뭐 부동산,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를 하면서 제가 뭐 의사부터 변호사, 전문 직종도 있었고요. 매출 1000억대가 넘는 건강기능식품의 회사의 마케팅까지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마케팅 순위를 한번 나열해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마케팅이라는 게 그 맛을 봐야 알거든요. 와, 진짜 이걸로 손님들이 오는구나. 사람이 오네? 이런 걸 알아야 더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 뭐 돈을 더 쓰던가 하는데 뭐 하자마자 바로 문의가 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어떻게 할지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요즘 하는 마케팅 방법을 그냥 다 정리를 해봤어요. 한 1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각 마케팅 방법이 뭔지 모르실 수 있어서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순위부터 바로 공개할게요. 짠! 급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크게 4가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시간, 필요한 비용, 그다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기간, 마지막으로 매출입니다.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은 당연히 줄어들수록 좋겠죠.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도 짧을수록 좋을 거예요. 근데 시간, 비용, 기간 뭐 이거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혹은 효과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이걸 기준으로 순위를 정했습니다. 시간, 비용 괜찮고 효과 기간도 좀 짧고 심지어는 주기적인 매출까지 준다? 그러면은 S급이고요. 시간과 비용 괜찮은데 기간이 조금 걸린다. 근데 그만큼 주기적인 매출은 된다. 그러면 A급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좀 비싸요? 근데 기간이 짧고 매출이 주기적으로는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 B급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과 비용이 좀 비싸요? 그리고 기간도 걸립니다. 근데 막상 하면 그래도 손해는 안 본다. 이러면 제가 C급으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과 비용, 기간 다 조금씩 걸려요? 근데 매출이 약간 랜덤하다? 그러면 모호함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업종별로 조금씩 급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야 진짜 나한테 가성비 있는 게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아마 마케팅을 해야겠다고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네이버, 블로그,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 3개를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 3개 모두 방법이 2가지로 나눠집니다. 운영 그리고 배포 이렇게 2가지죠. 운영은 말 그대로 내가 직접 그 계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내 거가 생기는 거죠. 딱 들어도 사실 장단점이 명확한데요. 장점은 일단 내 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워 놓으면 나중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계속 내 가게를 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속하는 거는 브랜드 블로그, 유튜브 운영, 페이스북 운영, 인스타그램 운영, 스레드 운영, 틱톡 운영 뭐 이런 것들, 이런 운영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블로그에는 운영이라는 말 대신 브랜드 블로그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 가게에서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를 브랜드 블로그라고 합니다. 뭐 말 그대로 그냥 내 브랜드만의 블로그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는 개인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걸 쓰는 건 아니고요. 내 아이디에 내 회사에 대해서만 쭉 쓰는 거예요. 이걸 사장인 내가 직접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못 쓰겠다? 그럼 뭐 맡길 수도 있겠죠. 유튜브나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스레드 이런 SNS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채널을 만들어서 그 채널을 키우고 계속 운영하는 거죠. 직접 할 수도 있고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오래 걸려요. 이 블로그도 사실 글 쓰는 시간이 있고요. 유튜브도 뭐 구독자 수나 조회수 이런 거 나오는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퍼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은 배포를 생각하게 돼요. 배포는 그럼 뭐냐? 배포는 이미 키워져 있는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 가게에 대해서 그 인플루언서 계정에 대신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블로그로 하면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하고요. 그거 외에 뭐 유튜브나 인스타 등등 뭐 다른 SNS 인플루언서들한테 하면은 그냥 합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커져 있는 사람한테 바로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마자 효과가 납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죠. 근데 반면에 단점도 명확합니다. 돈이 많이 들죠. 또 어쩌면 효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 블로그는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유튜브나 인스타는 구독자나 팔로워가 많다고 조회수가 꼭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또 비용이 그렇게까지 저렴하진 않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약간의 랜덤적인 효과를 위해서 큰 돈을 지출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엄청 크진 않지만 요즘 막 뜨려고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섭외를 해서 하기도 해요. 여튼 이 방법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등급을 봐볼게요.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는 브랜드 블로그, 블로그 체험단,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광고, 네이버 카페, 밴드 뭐 이런 게 있어요. 브랜드 블로그랑 블로그 체험단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이버 플레이스는 네이버 지도에 등록하는 걸 말해요. 근데 뭐 사실 지도에 등록한다고 효과가 바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광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광고도 원래는 네이버 광고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따로 빼놓은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네이버 플레이스 말고 네이버 광고는요.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런 홈페이지나 이런 광고, 파워링크나 비즈 사이트 뭐 여러 방식이 있는데 여튼 이런 걸 합쳐서 제가 그냥 네이버 광고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네이버 카페랑 네이버 밴드도 있죠. 이게 뭐냐면 네이버 카페에는 지역 기반 혹은 관심사 기반으로 사람들이 모여져 있어요. 저도 지금 마케팅 관련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카페 주인한테 돈을 낸다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면서 은근히 우리 가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광고하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이런 걸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밴드에 그 활동하는 사람들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활동하면서 혹은 여기에 사람을 모아두면서 내 가게에 대해 알리는 거죠. 각각 급을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브랜드 블로그는 업종마다 조금씩 달라요. 서비스업이다. 그럼 사실 이 S급에 들어가고요. 서비스업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 바로 모호함 등급으로 내려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저는 이거를 A급으로 선정을 할게요. 왜냐면 일단 블로그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맡겼을 때 비용이 높다는 거겠죠? 근데 서비스업은 그 시간과 비용을 상쇄할 만큼 효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S급이라고 말을 한 거고요. 물론 이게 경쟁이 치열해져서 요즘은 그 정도 효과가 안 나는 예외적인 업종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비스업이라면 이 브랜드 블로그 안 하면 바보다. 근데 종종 서비스업인데 브랜드 블로그 효과가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글의 문제인 거예요. 서비스업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팔고 있고 또 요즘 어떤 고객이 오는지 어디에서 매출이 나오고 혹은 매출이 새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줄 알아야 어떤 글을 쓸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학원 할 때는 사실 글 4개만으로도 매출이 2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부동산 할 때는 이게 이제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20개를 돌렸더니 하루에만 13통씩 문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곳 중에서도 싱크대 공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 블로그 하나만으로도 월 매출이 1억 이상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반면 이제 서비스 업종이 아닌 음식은 브랜드 블로그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A등급으로 둔 이유는요. 어차피 이런 분들은 브랜드 블로그 고민 자체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 블로그를 한다면 효과가 있는 분들만 거의 하기 때문에 A등급으로 뒀고요. 혹은 이제 이런 서비스 업종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중에 프랜차이즈를 낼 생각도 있다. 아니면 요즘에는 뭐 클래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디저트를 내가 팔지만 디저트를 배우는 클래스를 또 모집한다거나 이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브랜드 블로그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등급으로 놔뒀어요. 다음은 이제 블로그 체험단이에요. 블로그 체험단은 C급입니다. 정확히는 서비스업이면 C급이고요. 그게 아니면 조금 올려서 뭐 B급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왜 제가 C급이라고 했냐? 일단 블로그 체험단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많은 블로거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거 이제 알려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내 가게가 보이도록 하는 뭐 간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되는 업종이 있고 또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되게 잘하는 블로거들을 부르려면 돈이 꽤나 비싸요. 그래서 약간은 랜덤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C급으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를 봐볼게요. 네이버 플레이스는 웬만한 업종 다 그냥 S급입니다. 진짜 제가 만약에 마케팅을 정말 딱 하나 해야 된다고 하면 네이버 플레이스를 할 거예요. 물론 이것만으로 안 되는 업종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플레이스입니다. 왜냐면 웬만한 업종이 다 효과가 있어요. 솔직히 안 하면 진짜 개손해다. 시간 비용 사실 별로 안 들고요. 기간도 짧고요. 그다음 주기적인 매출까지 줄 수 있습니다. 뭐 더 할 말이 없어요. S급 확정.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광고입니다. 광고 볼게요. 네이버 광고는 검색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는 건데 이거는 C급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 C급이냐? 이 광고가 일단 클릭당 돈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 이 클릭당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상 손해가 안 보는 수준 정도예요. 심지어는 잘 못하면 이걸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긴 하지만 손해 안 보는 수준 정도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재구매가 돼야지만 의미가 있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C급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이버 카페랑 밴드예요. 어떤 카페냐 또 어떤 밴드냐 이거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 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그래도 잘한다는 가정하에 저는 이제 굳이 급을 매긴다면 A급 정도로 두겠습니다. 일단 카페 광고를 할 때 비용이 진짜 비싼 업종들이 있고요. 또 카페 활동을 너무 오래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업종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만약 내 업종에 혹은 내 지역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홍보가 되는 카페가 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짜 브랜드 블로그랑 같이 해서 브랜드 블로그에 발행한 글을 같이 발행하는 형태로 가면은 진짜 효과가 좋은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학원할 때 이 카페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학원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변호사님 전문직 마케팅을 할 때도 괜찮은 이제 카페들을 찾아서 홍보를 했었는데 주기적으로 문의가 왔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블로그처럼 막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은근히 하면 또 은근히 문의가 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대행하면서 썼던 댓글이에요. 근데 진짜로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복받은 분한테만 할 수 있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일단 좋기는 하나 모든 분들이 할 수는 없어서 S급까지는 아니고 A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로 넘어가시죠. 유튜브 운영입니다. 유튜브 운영은요 단언컨대 S급입니다. 왜냐면 이게 규모별로 여러 방법으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재활용이 쉽습니다. 보통 유튜브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유튜브를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게 규모별로 계속 유튜브를 운영해야 되는 업종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바짝 잠깐 올려놓고 그 영상을 계속 재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일단 무조건 처음부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업종이 있어요. 그 업종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전문직이나 객단가 높은 혹은 권역 이상의 규모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업종들이에요. 이런 업종들은요 정말 S급입니다. 무조건 들어간 비용 뽑습니다. 왜냐면 이 유튜브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초반에는 좀 효과가 별로 없다가 어느 순간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반에 이 유튜브 하는데 돈과 시간이 적지 않은데 또 효과가 나기까지 기간도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혹은 뭐 매출이 나오면 그때부터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방금 말한 제가 전문직이나 객단가가 높거나 혹은 이제 권역 이상의 규모의 고객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은요 이 단계에서부터도 손해를 안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무조건 처음부터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앞부분 있잖아요. 초반기에도 사실 한두 명 정도는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이때 전문직종이나 객단가가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객단가가 있으니까 한두 명만 와서 한두 명만 결제를 해도 그 비용이 상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만 하면 사실 보통 6개월이면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문의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좀 목숨을 걸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핵심은 어떤 영상을 찍느냐입니다. 이게 진짜 잘 찍으면은 뭐 한두 달 만에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평균 6개월이라고 말했지만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차이냐? 바로 어떤 영상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일단 처음부터 내 상품과 관련 있는 컨텐츠로만 찍어야 돼요. 근데 또 여기서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면 아예 내 상품이 필요한 사람한테도 안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슈성이 있는 컨텐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건 이런 업종은 아예 창업 직전부터 세팅을 해놓고 전략을 짜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역 단위의 업체들을 봐볼게요. 객단가가 좀 낮은 업체들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사실 이런 분들은요 계속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한테 필요한 영상을 바짝 찍어 놓고요. 그 뒤로는 그냥 재활용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활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계속 영상을 새로 찍는 게 아니고 기존 영상을 그냥 광고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1년 전에 강아지 사료 회사한테 돈을 받고 키운 유튜브예요. 근데 이 유튜버만으로 그 당시에 월 매출이 거의 2배 정도 올랐고요. 이 영상으로 계속 광고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바짝 영상을 찍어 놓는다 해서의 영상은 그냥 내가 찍고 싶은 거 이런 거 당연히 아니죠. 내 가게랑 관련이 있는 내용 중에서 이슈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바로 내 상품이 구매가 되는 그런 영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앞으로도 유튜브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구글 광고입니다. 구글 광고는요 이제 B급이에요. 대신 이거는 앞에 유튜브를 미리 키워놨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튜브를 어느 정도
키워놨다 그러면은 이거는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유튜브를 안 키워놓고 그냥 뭐 광고를 해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금액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채널이 없이 그냥 광고를 돌린다? 그러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네이버 광고보다는 조금 위에 놨어요. 왜냐면 이 구글 광고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으면 자기가 알아서 금액을 좀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돈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광고보다는 조금 높은 B급 정도로 했습니다. 이번은 메타를 보겠습니다. 이 메타라는 회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여기를 다 같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페북, 인스타, 스레드 여기에 광고를 하려면 메타 사이트에 가가지고 광고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스레드가 이게 뭔지 모르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요. 메타에서 만든 트위터 같은 SNS예요. 짧은 글을 쓰는 뭐 그런 SNS입니다. 요즘 뜨고 있어서 사실 진입이 쉬운데요. 이건 제가 별도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방식은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유튜브와 거의 비슷해요. 급을 나누자면은 인스타, 당근 여기 다 A급이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스레드, 틱톡 여기는 싹 다 C급입니다. 사실 이 인스타 당근은요 지역 업종인 분들한테는 진짜 중요해요. 근데 왜 제가 S급으로 안 뒀냐? 이게 객단가가 높은 업종들한테는 조금 전환율이 떨어집니다. 전환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조회수에 비해서 매출에 반영되는 거는 조금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객단가가 좀 낮고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있잖아요. 그런 업종들한테 적합하기 때문에 일단 A급 정도로 뒀어요. 근데 사실 방식은 거의 다 똑같아요. 일단 객단가가 있고 규모가 있는 업종들은요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다 재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인스타랑 당근 안 할 필요 없죠. 이렇게 되면 사실 유튜브, 인스타,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 함께 두는 게 좋아서 제가 일단 A급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페이스북, 스레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인스타에 올린 거를 그냥 그대로 다시 퍼다가 나르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거죠. 그 정도의 어떤 노력 정도로 가져가면 괜찮다 생각해서 그냥 C급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광고가 있는데요. 메타 광고도 마찬가지로 구글 광고랑 비슷하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B급으로 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죠.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사실 배포하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체험단 블로그랑 거의 비슷해요. 급은 모호함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솔직히 효과가 좀 너무 랜덤이에요. 먼저 금액부터 말을 하자면요. 이 인플루언서마다 협의하는 금액이 너무 제각각입니다. 물론 뭐 대충 인플루언서 단가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인플루언서도 많아서 사실상 부르는 게 값입니다. 또 이게 구독자에 따라서 돈을 받긴 하지만 구독자나 팔로워가 많다고 홍보 효과가 더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출하고 실제 나가는 비용이 그렇게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 제 채널로 예시를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이 채널 말고 17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구독자가 4,000명일 때 광고료 100만 원 받고 찍은 영상이 있어요. 이건데요. 이게 지금 조회수가 60만 회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얼마 받았다고요?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구독자 이제 10만이 넘었을 때 돈을 훨씬 많이 받고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뭐라고 하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거는 조회수가 더 안 나왔어요. 물론 뭐 조회수랑 매출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냐? 이 차이는 결국 이 유튜브 채널의 결과 또 내 상품 혹은 내 서비스랑 얼마나 많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 유튜브 채널 안에서 이 유튜브 구독자들이 이 유튜버한테 얼마나 충성도가 있냐 혹은 뭐 이런 거 다 배제하고서라도 그냥 컨텐츠에 어떻게 잘 녹이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이거는요 유튜버 본인도 이걸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사람은 이걸 잘 알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애초에 맡길 때부터 맡기는 사람이 정말 기획을 잘해서 맡겨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자영업자가 기획을 해서 큰 돈을 주고 이걸 맡겼을 때 그 정도 효과를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모호함 요 등급으로 보냈습니다. 사실 제가 등급을 설명할 때 잘 들어보시면 결국 반복한 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사실 이걸 막상 할 때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이게 효과가 좋다는데 라고 하면서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이게 좋다고 해서 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죠? 당연히 어떻게 했느냐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마케팅은요 디테일 싸움입니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냐, 단어 하나를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이거에 따라서 1,000원으로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요. 또 1,000만 원으로 1,000원도 못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보다는 사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가성비가 굉장히 달라지고요. 그리고 어떤 걸 먼저 하냐에 따라서도 이 파급력과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매출의 영향이 되게 많은 요소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제가 매긴 등급은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등급을 매긴 건 이런 모호한 말들이 좀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이런 말들 좀 짜증나잖아요. 저도 자영업자였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뭐가 제일 좋냐고 라는 그 얘기가
보기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매긴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 가게에 결국 가장 가성비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하려면요, 일단 두 가지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주기성과 규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병원을 기준으로 나눠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마케팅적인 센스를 기르고 싶다면 제가 저희 단톡방에 주기적으로 꿀팁 올리고 있거든요. 그냥 제가 지나가다가 항상 드는 어떤 마케팅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런 걸 뭐 단톡방에 쉽게 공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가장 빠르게 보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단톡방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매주 영상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